전력 인프라 다음에는 다른 게 다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 인프라가 그냥 스타트를 끊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조선 올라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인프라 종목들, 경기 민감 업종들, 전선주들, 시멘트, 철강, 조선, 자동차,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전력 인프라가 맨 먼저 갔을 뿐이에요. 순서의 차이입니다. 전력 인프라 먼저 가고 요즘 뭐 올라가고 있어요? 조선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철강, 시멘트, 건설기계도 다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 순번 대기표 끊어놓고 있는 겁니다. 차례대로 다 올라갈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제 경기 민감 업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수차례 언급을 좀 해드렸었는데요. 이 경기 민감 업종들 중에서도 지금 조선주가 먼저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제가 건설기계는 선침의 관점에서 좀 투자를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같은 경우도 제가 강조를 했던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철강주도 저는 지금부터 좀 투자를 시작해봐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업종은 바로 이제 시멘트고, 시멘트는 사실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조금 천천히 매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멘트를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 이제 영상들을 보고 그러면 그것도 사야 되겠다 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적극적인 베팅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가치가 왜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은 이미 주가가 반응하기 시작했고요. 수출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악재라고 볼 만한 것들도 딱히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조선은 이제 사실 경쟁할 만한 국가가 크게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 철강만 하더라도 이미 중국이 엄청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미국이 견제하기 위해서 뭐 넷제로라든지 탄소 배출 관련해서 압박을 넣고 있고, 이번에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를 굉장히 강력하게 부과하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국만 피해를 보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조금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이 조선이라는 업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좀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보다 훨씬 싼 가격에 이제 판매를 하다가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히기도 했고, 안정성 문제에 부딪히면서 이 중국의 조선업이 우리나라에 이제 다시 자리를 내주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제 자리를 내준 거라, 단기간에 중국이 또 기술력이 아닌 말 그대로 싼 마이로 물량으로 이제 조선업을 다시 점령하려고 한다? 그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무슨 뭐 빚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매품 이런 거를 사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가발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거 뭐 싼 마이로 입을 수 있다고 하지만, 특히나 뭐 보조 배터리 이 정도는 솔직히 뭐 가성비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조선이라는 건요, 한 일례로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가 서버렸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걸 싣고 가는 물자들의 가치도 그렇고 일단 생명도 문제죠. 운항하고 거기 탑승한 승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중국 전기차가 뭐 1,000만 원에 팔린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다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뭐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 그거 이제 또 뭐 무슨 폭죽놀이 마냥 펑펑 터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걸 보면, 사실 이 자동차나 조선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가성비를 따질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성비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가성비를 따져야지, 뭐 저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넘어와가지고 철강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굉장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멘트를 지금 오늘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어떤 전략으로 좀 하는 게 좋을지, 어떤 주식을 보는 게 좋을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멘트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게, 일전에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조선뿐만 아닌 이 건설기계처럼 결국 인프라 수혜를 어느 정도 받아야 돼요. 시멘트라는 게 굉장히 이제 그 단기간에 빨리빨리 이동을 시키고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굳어버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송을 시키는 거, 건설 현장으로 시멘트라는 거를 빨리 이제 조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그리고 시멘트라는 게 결국 이제 원재료라는 게 있고, 이 원재료를 가공해가지고 시멘트라는 완성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사실 이 원재료,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마진이 안 남습니다. 제가 예전에 식품주 설명드릴 때도 몇 차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삼양식품이라든지 신라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주들이 올라가는 그 기점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결국 제조를 해놓는 거기 때문에, 뭐 라면이라는 걸 예로 들긴 했지만 라면 말고 다른 것들도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결국 이게 식품
제품, 그러니까 원자재, 농산물을 이제 구입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수입을 하든 구입을 하든 구매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가공해서 라면이라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자재라는 이 농산물 가격에서 라면이라는 완제품에서 이 원자재, 물론 여기 뭐 노동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간단한 로직으로 보자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축약하자면 완제품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 구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1,000원에 팔고 있는데 비용이 500원 들어갔다. 그럼 이 기업은 한 개 팔 때마다 500원을 남겨 먹는 거죠. 근데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어요. 농산물이.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간 거를 라면 완제품에다가 전가를 시켰습니다. 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농산물 가격이 다 올랐어. 요새 다 물가 올랐잖아. 그래서 라면 가격도 좀 올릴게. 이 라면이라는 건요, 사실 정말 서민식품이기도 하고 우리 식당 가서 짜장면 가격 올라가는 것도 좀 비슷해요.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게 있어요. 라면이라는 제품도 정말 저렴한 식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가격을 안 올려요. 대신 한 번 올리면 떨어질까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한 번 올리면.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라면 완제품 가격에 전가시키는 그 시점에 투자를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익을 봅니다. 어지간해서는. 왜냐면 원자재라는 거는 결국 올랐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고 라면 가격이 떨어질까요? 그러지 않아요. 예, 어지간해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한번 쫙 발생할 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시멘트라는 거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 좀 전가를 시킬 수가 있는데, 시멘트나 철강이나 이런 기반 산업에 있어서 특히 이런 건설 현장에 쓰이는 특히나 시멘트, 철강, 뭐 전력 인프라 이런 쪽이 좀 많이 그래요. 인프라에 쓰이는 이런 애들이 지금 환경 규제에 많이 직격탄을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도 그렇고 지금 시멘트도 그렇고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불경기인 것도 맞지만 그 환경 규제 때문에 더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존재해요. 근데 어쨌든 시멘트로 다시 돌아와서, 시멘트라는 완제품이 존재하고 여기에서 이제 원자재 가격을 빼면은 결국에는 이제 마진이 남게 돼요. 근데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시멘트 가격으로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새 분담금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래요. 건설 현장에서. 요새 재개발 재건축의 시대는 끝났다. 특히나 부동산 시장에서 요새 업계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인건비도 올랐고 원자재도 올랐고 건자재들이 전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자재라는 게 뭐겠어요? 철강이나 뭐 시멘트 이런 거죠. 그리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분담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재건축이 옛날처럼 돈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그러면은 뭐 분양가를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뭐 상한제 막히고 이러면 또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시멘트 가격이 올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르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을 시멘트 가격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시멘트의 원자재에 들어가는 대다수를 이제 차지하는 원자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탄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동부가 거를 보통 수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었어요. 유연탄 가격 보시게 되면 동부가에서 우리나라 수입해 오는 거 보면 이때 엄청나게 US 달러로 350달러 선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 가격을 전가시켜서 이때가 지금 22년 4월 좀 전, 한 4월 초 3월 말 뭐 이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 정도죠. 재작년 정도에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이때 한번 봅시다. 이때가 3월 초네요. 3월 11일 정도. 2022년 3월 11일 정도에 막 343불 막 이랬단 말이에요. 난리도 아니죠. 정말 비쌌단 말이에요. 미친 것처럼 가격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10불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물론 지금도 비싸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때보다는. 근데 어찌됐건 이때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야, 유연탄 가격 올랐고 원자재 가격 올랐기 때문에 시멘트 가격도 올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얘들아. 그래서 시멘트 가격 계속 올렸습니다. 안 그럼 우리 다 망해. 올렸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원자재 가격은 다시 떨어졌어요. 시멘트 가격은 올렸지만, 상승을 시켰지만 원자재 가격은 올랐다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근데 시멘트 가격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멘트 판매하는 가격 P는 상승을 했고 마진도 많이 남는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좀 남을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판매가 돼야 돼요. 결국 이제 Q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진작이 돼서 그게 판매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의 이 경기 침체 불경기를 이제 맞서기 위해서는 연준에서는, 중앙은행 쪽에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다. 금리를 지금 인하하기에도 당장에는 어렵고, 왜냐면은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내리지 않았는데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게 정상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보다 기준금리도 낮은데 여기서 기준금리를 더 낮춘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미국이 낮추기 시작한다면 모르겠는데, 당장 이제 중앙은행 쪽, 한국은행에서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딱히 카드가 없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아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지금 인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불경기를 좀 타파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재정 정책을 해야 됩니다. 재정의 이제 적자, 국가 정부가 적자를 봐가면서 돈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 사업을 하든 간에. 보통 그런 사업들이 기반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인프라 사업들.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에요. 다 비슷해요. 지금 그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뭐 그런 거 한다 그랬던 거고, 중국은 그 경기 살리기 위해서 제품들 막 무더기로 찍어내가지고 생산 줄여야 되는데 안 줄이고 그냥 계속 생산해서 해외에다가 지금 덤핑으로 다 파는 거예요. 헐값에. 알리, 테무, 중국산 전기차 말이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잖아요. 알리나 테무 들어가 보면 이걸 이 가격에 팔아? 이거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손해 보면서 정부 지원 받아가면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이래서 남나 싶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뭐 어찌됐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정부 지원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이라든지 뭐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이거 부동산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뭐 재건축 재개발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건설 시장뿐만 아니라 인프라 사업에 관련된, 재정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 기반 사업, 철도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도로 깔고 이런 것들 있죠. 여기에 대한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점을 준다든지. 원래 이런 거 돌고 돌거든요. 부동산 시장 침체되면 부동산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사업하기 좋게끔 이득을 줍니다. 뭐 취등록세 면제해주고 그러잖아요. 부동산 시장 어려워지면. 똑같아요. 이거 돌고 돕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취등록세 많이 먹여버리고 막 다주택자 때리고 비슷해요.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경기로 넘어가니까 건설 현장에 이제 건설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건설뿐만이 아니라 철도라든지 뭐 인프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고 많이 세금 감면을 해준다든지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할 겁니다. 혹은 직접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인프라 정책이 시행이 될 거고, 그런 이제 기반 산업의 인프라 사업들은 결국 시멘트나 철강 이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올라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추천해드렸던 전선 종목들, 가온전선 주가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죠. 제가 인프라 종목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선주 올라간다 그랬는데, 이미 미국 전력 인프라, 제가 추천드렸던 가온전선 지금 떡상하고 있고, HD, 현대 인프라, 현대 일렉트릭 매번 신고가예요 지금. 이거 못 찍은 분들 찍으라고 했던 효성중공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요새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 다음에는 다른 게 다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 인프라가 그냥 스타트를 끊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조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인프라 종목들, 경기 민감 업종들, 전선주들, 전력 인프라 있었고, 뭐 시멘트, 철강, 조선, 자동차, 뭐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전력 인프라가 맨 먼저 갔을 뿐이에요. 순서의 차이입니다. 전력 인프라 먼저 가고 요즘 뭐 올라가고 있어요? 조선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철강, 시멘트, 건설기계도 다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 순번 대기표 끊어놓고 있는 겁니다. 차례대로 다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도 시멘트를 좀 보셔야 되고, 그럼 그중에서 시멘트 뭐 봐야 되냐? 시멘트라는 게 또 얘네가 진짜 위험한 또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종목을 엄청 잘 골라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찍지 말고 대기업 거 찍으세요. 대표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도 배당으로도 이득 보기 정말 좋은, 배당 수익률 6%가 아니라 7%도 넘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한일시멘트, 실적 너무 좋아지고 있고요. 내년에는 2천억이 넘는 순이익을 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PE가 10배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시총이 2조까지는 가야 정상입니다. 2조 1천억. 근데 지금 시총이 8,800억이에요. 주가가 더블을 가도 저평가입니다. 지금 이제 부채 비율도 뭐 50%대로 안정적으로 잡아나가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15%대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ROE도 두 자릿수 11%, 12%를 내다보고 있어요. 당연히 4.62배, 4.13배, PBR은 0.5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저평가에 이익은 계속 늘어났고, 매출, 영업이익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배당 수익까지도 아주 알짜. 솔직히 시멘트 종목 중에서 하나만 꼽아라 하면 저는 그냥 단연코 한일시멘트를 꼽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제가 좀 괜찮게 봤던 게 쌍용 CN이었는데, 쌍용 CN이는 뭐 이미 득 많이 보셨죠? 이거는 쌍용 CN이 얘기할 때 찍은 분들은 뭐 다 먹었겠지 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그럼 뭘 보는 게 좋겠냐? 저는 아세아 시멘트랑 성신양해를 같이 보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차트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상방으로 이제 돌리진 않아서 아직 공격적으로 매수하긴 좀 그런데 소극적으로 베팅을 시작해봐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신양해는 시총이 아직 낮긴 해요. 2천억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600억 넘게 벌었고 올해는 500억 가까이, 내년에는 500억, 내후년에는 600억 정도 벌 걸로 예상이 됩니다. 부채 비율은 100%가 좀 넘어가요. 그래서 시총이 좀 낮고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익이 시총보다 훨씬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재무적 안정성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매출 1조가 넘어가는 기업인데 시총이 2천억이라는 건 2천억 뭐 후반도 아니고 2078억이에요. 말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조금 뭐 한일 시멘트에 비해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2천억은 말이 안 돼요. 너무 쌉니다. 그리고 ROE도 지금 14%, 9% 이런 정도 수준, 영업이익률도 지금 7% 정도, 7% 정도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PER 4배 정도 수준, PBR도 0.5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소형주 개념으로 폭발적인 수익을, 리스크를 좀 더 안고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면 성신양해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내후년에 600억 정도 이익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는데 PER 10배 곱하면은 6천억이니까 주가 3배는 올라야 돼요. 아까 전에 이제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100% 정도 수익 기대하고 노린다라고 하면 성신양해는 한 200% 정도 수익 목표 수익률로 노려봐도 괜찮습니다. 대신 좀 더 위험하죠. 그 중간에 밸런스 좋게 있는 게, 얘는 시총이 지금 4천억이 좀 안 됩니다. 3,80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한 1,080억 정도 순이익 벌 걸로 예상이 돼요. 주가 2배 이상 올라가야 되겠죠. 아세아 시멘트는 목표 수익률 한 150% 정도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매출은 이제 한 1조 2천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부채 비율은 100% 아래로 떨어질 걸로 기대가 돼요. 100% 초반이나 후반, 90%, 89% 이 정도. 내년 정도 되면 한 80% 아래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 따졌을 때는 성신양해보다는 그래도 아세아 시멘트가 매출도 조금 더 나오는 편이고 이익도 더 많이 나오고 안정성도 좀 더 있습니다. 다만 대신 시총이 좀 더 높죠. 아까 그건 2천억이었는데 거의 2배죠, 아세아 시멘트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저평가다. PER 4배도 안 될 걸로 기대가 되고 PBR도 0.34 수준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ROE는 9% 정도, 영업이익률이 13% 정도로 찍힐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원픽으로 찍어라 라고 하면은 대장주로 한일 시멘트를 꼽을 것 같아요. 시총도 얘가 제일 높고 제일 안정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아세아 시멘트, 세 번째로 성신양해 정도를 꼽을 것 같아요. 물론 삼표 시멘트라든지 유진기업이나 고려시멘트 뭐 많지만 좀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설기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두산바켓이나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요 세 개 안에서 고르시는 게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가장 안정감 있고 무난하게 수익 내기 좋습니다. 시멘트 쪽에서는 한일 시멘트, 아세아 시멘트, 성신양해 요 세 개에서 고르거나 그냥 세 개를 다 사는 게 제일 무난하고 안정감 있게 수익 내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뭐 또 뭐 노려본다고 막 테마 노리고 뭐 공격성을 띠면서 투자한답시고 막 이상한 거 사지 말고 그냥 이 세 개 안에서 보세요. 제발 이상한 거 찍지 말고. 그래서 시멘트랑 제가 지난번 뭐 건설기계, 조선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실 다른 종목들도 많지만 제가 종목을 축약시켜 드렸잖아요. 내가 진짜 고수다, 트레이더다 뭐 그런 분들은 원래 잘하니까 그냥 잘하는 거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축하시는 게 제일 안정감이 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중에서 또 고르지 말고 그냥 한일 시멘트, 아세아 시멘트, 성신양해를 한 종목이다 생각하고 내가 시멘트에다 100만 원씩 찍겠다 그러면 33만 원씩, 혹은 내가 뭐 300만 원 찍겠다 그러면 100만 원씩 세 종목 나눠가지고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아직 구독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더 좋은 내용, 돈 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